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2026년 봄 기운이 다소곳이 다가오는 오늘부터 남은 기간 대복 받으세요. 국민손녀 미소천사 수영공주님 보고 싶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집에서 맞이한 현역가왕3 최종 동상 3위의 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창밖의 불빛은 하나둘씩 줄어들고 동네는 이미 하루를 거의 다 접어둔 사람들의 숨결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이수연의 집 거실만큼은 아직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현역 가왕3 생방송에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고 있었고 진행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긴장감을 높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과 대비되듯 거실 안공기는 조용하고 단정했다. 마치 아무도 함부로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꼭 붙들고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거실 소파 끝에 앉아있는 수연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졸린 기색을 보였을 나이였지만 오늘 밤의 수연은 피곤함보다 긴장으로 눈이 더욱 또렷했다. 아직 어린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 안에는 무대의 가수로서 견뎌낸 시간의 흔적이 어린 나이치고는 제법 깊게 스며들어 있었다. 머리는 단정했고 옷차림도 가지런했다. 무대 의상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무대 앞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정갈했다. 눈동자는 텔레비전을 향해 있었고 입술은 자꾸만 마르기라도 하는 듯 가볍게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그 옆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지만 좀처럼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괜히 광고 시간이라고 소리를 줄이는 것조차 혹시 중요한 장면을 놓칠까 망설여지는 밤이었다. 맞은편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할머니는 아까부터 손수건을 한번 접었다가 펴고 다시 반듯하게 접었다가 또 만지작거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긴장되면 손이 바빠지는 사람이 꼭 있는데 오늘 밤에 할머니가 그랬다. 한참 동안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방송 속에서는 경연 참가자들의 지난 무대가 차례로 편집되어 나오고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수연의 어깨는 아주 조금씩 굳어졌다. 드디어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연아. 수연이 고개를 돌렸다. 네 할머니. 물 좀 마실래? 목마르지? 조금요. 할머니는 이미 미리 따라둔 따뜻한 보리차 잔을 수연 앞으로 살며시 밀어두었다. 너는 긴장하면 입술부터 마르더라. 내가 옛날부터 봤잖아. 괜히 괜찮은 척하지 말고 한 모금 마셔. 수연은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잔의 따뜻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 온기를 느끼는 동안만큼은 심장 떨림이 아주 잠깐 쉬어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작게 헛기침을 하고 말했다. 수연아, 지금 너무 생각이 많지? 수연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네, 너무 많아요.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데? 수연은 텔레비전 화면을 잠시 본 뒤 조용히 대답했다. 현장에 못 간 게 제일 아쉬워요. 다 같이 있는 그 분위기, 마지막의 결과 발표할 때 그 순간 직접 못 느끼는 게 조금 속상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곧장 말했다. 그 속상한 마음 당연한 거지. 안 속상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내가 거기까지 마음을 쏟았으니까 아쉬운 거지. 그런데 수연아, 현장에 몸이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없는 건 아니란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내 노래가 그 무대까지 간 거고 내 마음이 그 무대까지 간 거야. 사람은 꼭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함께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수연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래도 좀 아쉬워요. 다 같이 마지막 기다리는 그 느낌이요. 할머니는 손을 뻗어 수연의 무릎 위에 얹힌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내 현장이 되어주면 되지. 여기서 같이 떨고 같이 숨 참고 같이 울고 웃으면 되잖니. 수연은 그 말에 잠깐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려는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목이 뜨거워졌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을 했다. 마음이 쪼그라들 때 그 마음을 다시 펴주는 식으로. 할아버지가 다정하면서도 약간 장난기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 있었으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이서 못 봤지. 나는 오늘 좋은데? 수연이 피식 웃었다. 에이,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진짜지. 저 큰 무대에 네가 가 있으면 나는 텔레비전으로만 봐야 하잖아.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옆에서 같이 본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데. 맞아. 할머니도 얼른 맞장구 쳤다. 나도 그래. 물론 내가 현장에 가서 직접 박수도 받고 스포트라이트도 다 받으면 좋았겠지.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너 손 붙잡고 보는 오늘 밤도 다시는 못 올 귀한 밤이야. 수연은 조금 멋쩍은 얼굴로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러고는 아주 작게 말했다. 그래도 떨려요. 얼마나 떨리는데? 할아버지가 물었다. 수연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심장이 진짜 1초에 2번씩 뛰는 것 같아요. 그 말에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이고, 그러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우리 애 심장 쉬어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웃으면서도 수연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다. 그건 내가 정말 간절했단 뜻이다. 아무 마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떨려. 잘하고 싶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응원해준 사람들 생각나고 그러니까 심장이 바쁜 거지. 그런 건가요? 그렇지.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오늘 아무렇지도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서운한 일이지.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왔는데. 긴장은 잘못이 아니야. 애쓴 사람의 표야. 방송 속에서는 참가자들의 무대 영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어떤 장면에서는 환한 미소가, 어떤 장면에서는 눈물과 간절함이 스쳐 지나갔다. 화면 속 수연의 무대 장면도 잠깐 비쳤다. 어두운 무대 위에 어린 수연이 흰 상의를 입고 두 손으로 마이크를 꼭 쥔 채 노래하던 모습이었다. 무대 조명은 수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표정은 차분하지만 긴장과 집중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집에서 그 장면을 다시 보는 지금의 수연은 화면 속 자기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는 사람 같았다. 이미지 할머니가 화면을 보며 한숨처럼 말했다. 저 때도 내 손 떨렸지? 수연이 금세 대답했다. 네, 엄청 떨렸어요. 그런데도 티가 잘 안 나더라. 저는 되게 티 났을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말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보기엔 네가 떨리는 걸 꾹 참고 서 있는 게 더 대단해 보였다. 그게 무조건 안 떠는 것보다 더 멋있는 거다. 할머니도 말을 이었다. 맞아. 사람은 떨 수 있어. 그런데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너는 항상 그랬어. 어린데도 무대 올라가면 끝까지 버티잖아. 수연은 그 말을 듣고 괜히 시선을 내렸다. 칭찬을 들으면 기쁘면서도 부끄러워지는 나이였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그 말들이 조용한 담요처럼 자신을 덮어주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광고가 시작되었다. 보통이라면 짧게 지나갈 시간인데 오늘만큼은 광고조차 너무 길게 느껴졌다. 이 광고 누가 만든 거냐? 왜 이렇게 길어? 할아버지가 못 참고 중얼거리자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광고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이 조급한 거지. 아니, 나야 조급하지. 지금 우리 손녀 순이 발표 기다리는데 세상에서 광고가 제일 길어 보이잖아. 내가 보기엔 당신이 아까부터 제일 떨고 있어요. 내가? 그럼. 리모컨 잡은 손 좀 봐. 잔뜩 힘 들어가 있잖아. 할아버지는 슬쩍 손을 보더니 민망한 듯 웃었다. 에이, 원래 내가 손이 좀 크고 힘이 있는 거지. 아휴, 무슨 소리. 아까 물 마실 때도 컵 달그락거리는 거 내가 다 들었어요. 수연이 두 분의 대화를 듣다가 조금 웃었다.
그 웃음은 긴장으로 굳어있던 얼굴을 잠깐이나마 풀어주었다. 할아버지 떨고 있었어요. 수연이 묻자 할아버지는 일부러 어깨를 으쓱했다. 조금이 아니었어.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수연이 무대 나올 때마다 당신 얼굴이 내가 시험 볼 때보다 더 심각했어요. 당신이 시험을 언제 봤다고. 아이 참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튼 할아버지가 말을 받았다. 내가 왜 안 떨겠냐. 네가 나가서 노래할 때마다 내가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는데.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어떤 기도요? 별거 있냐. 할아버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 애가 자기 마음 잃지 않게 해달라. 그런 거지. 그 말에 수연은 차마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어린 마음에도 그 기도의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할머니도 천천히 말했다. 나는 늘 그것만 생각했어. 내가 결과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들 말 때문에 마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래가 내한테 기쁨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오래 사랑할 수 있어야 하잖니. 네. 수연은 낮게 대답했다. 수연아. 할머니가 다시 불렀다. 네. 오늘 결과가 어떻든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이미 누가 뭐래도 잘한 거야. 그건 절대 바뀌지 않아. 맞다. 할아버지도 힘주어 말했다. 오늘 순위가 높으면 높은 대로 기쁜 거고 혹시 기대만큼 아니어도 내가 해낸 시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응. 할머니는 다시 손수건을 쥐며 말을 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무대 몇 분만 보지만 우리는 내가 연습하는 시간까지 봤잖아. 목 아파도 다시 부르고 며칠 동안 표정 고민하고 가사 한 줄 두고도 감정 어떻게 넣을지 생각하는 거 그런 걸 다 봤으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내가 얼마나 애쓴지 알아.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다. 지금 이 집 안에는 심사위원도 관객도 카메라도 없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실이 참 이상하게 힘이 되었다. 광고가 끝나고 방송이 다시 시작되었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한층 더 화려해졌고 진행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느려졌다. 결과 발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거실 안에 세 사람은 동시에 자세를 고쳐 앉았다. 할머니가 말했다. 수연아, 손 좀 줘봐. 수연이 손을 내밀자 할머니는 두 손으로 꼭 감쌌다. 차갑다, 차가워. 이 손 봐. 긴장하느라 얼음장이 됐네. 할아버지도 손을 겹쳐 올렸다. 자, 그러면 이제 따뜻해질 거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겹쳐졌다. 텔레비전 소리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수연에게는 그 순간 손등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우리 수연아.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결과 나오면 제일 먼저 무슨 말 하고 싶을 것 같냐? 수연은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다. 감사하다고요. 누구한테? 응원해주신 분들한테요. 그리고 수연은 아주 작게 웃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요. 우리는 됐어. 할머니가 금세 말했다. 우리는 내가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다 받았어.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천천히 해.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된다. 방송에서는 톱순위 진입자들의 이름과 활약상이 정리되고 있었다. 한 명 한 명 소개될 때마다 거실 안은 숨소리조차 작아졌다. 수연은 화면에서 자기 이름이 스칠 때마다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때 문득 할머니가 아주 옛날 얘기를 꺼냈다. 수연아, 너 어렸을 때 기억나냐? 내가 아주 조그마했을 때 장난감 마이크 들고 거실에서 노래했잖아. 수연이 놀란 듯 웃었다. 기억나요. 핑크색 마이크요. 그래, 그거.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전원도 잘 안 들어오던 건데 너는 그거 들고 하루 종일 가수라고 했어. 맞아. 할아버지도 기억을 더했다. 그때 내가 박수 쳐주면 네가 한 번 더. 그랬지. 그리고 노래 한 곡 끝날 때마다 꼭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허리까지 숙였잖아. 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며 웃었다. 아이, 그런 걸 왜 지금 말해요? 왜 귀여웠지? 할머니는 흐뭇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때도 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좋았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혼자 좋아서 했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때부터 알았다. 얘는 노래를 좋아하는 애라고. 노래를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할머니는 곧장 대답했다. 좋아하는 마음이 오래가면 결국 깊어진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그냥 재능만으로 온 게 아니야. 좋아해서 버틴 거야. 맞다. 할아버지도 덧붙였다. 잘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도 끝까지 마음 놓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다. 너는 그 둘을 같이 잡으려고 애쓰는 애다. 수연은 두 분의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내리깔았다. 어쩌면 지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이런 말들이었는지도 몰랐다. 순위와 상관없이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말들. 진행자의 목소리가 한층 진중해졌다. 드디어 최종 순위 발표가 시작되려는 분위기였다. 배경음악도 달라졌다. 이제 정말 결과가 코앞이었다. 아이고, 이제 진짜네. 할머니가 숨을 들이켰다. 수연아, 괜찮냐? 할아버지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정상이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럴 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맞아. 할머니도 말을 받았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안 도망가고 끝까지 보고 있잖아. 그 말에 수연은 살짝 놀란 얼굴이 되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다. 얼마나 떨리든 얼마나 무섭든 오늘의 결과를 끝까지 보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스스로 조금 대견해졌다. 화면 속에서는 마지막 카운트다운 같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후보들의 얼굴이 차례로 비쳤고 스튜디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긴장된 표정도 클로즈업되었다. 그 사이 거실 안에서는 아주 미세한 소리들만 들렸다. 벽시계 초침 소리, 누군가의 숨소리, 손수건이 살짝 구겨지는 마찰음, 그리고 세 사람의 심장 소리. 현역과 왕3 최종 3위 동상은. 진행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 안 공기는 얼어붙었다. 수연은 본능처럼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도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다. 짧은 정적. 그리고 이수연. 그 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몇 초가 흘렀다. 수연은 자기 이름이 들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눈이 크게 떠졌고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그대로 화면만 바라보았다. 놀람과 믿기지 않음이 동시에 얼굴에 번져 있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어머머 세상에. 수연아. 수연아. 내 이름이야. 할아버지도 벌떡 일어났다. 우리 수연이다. 우리 손녀다. 3위 동상이야. 수연아, 3위 동상이야. 그제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확 차올랐다. 진짜요? 진짜 저예요. 그래, 내 이름 나왔잖아.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이고, 어쩜 좋아. 우리 애가 3위래. 수연아, 너 해냈다. 할아버지가 감격한 목소리로 외쳤다. 너 진짜 잘했다. 너무 잘했다. 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눈물은 순식간에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동안 꾹 참아온 긴장과 아쉬움과 간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했다. 저 어떡해요. 수연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떡하긴 기뻐해야지. 할머니가 수연을 끌어안았다. 울어도 돼, 오늘은 울어도 돼. 이건 기뻐서 우는 거야. 맞아. 할아버지도 수연의 등을 토닥였다. 오늘은 내가 마음껏 울어도 되는 날이다. 많이 애썼잖아. 수연은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다. 저 진짜 너무 떨렸어요. 알지. 할머니는 계속 등을 쓸어주었다. 우리 다 알지. 내가 얼마나 떨렸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현장에 못 가서 속상했죠.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도 봐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집에서 받아도 이 영광은 하나도 작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크게 남을 거다. 잠시 후 방송 자막으로 수연의 소감이 소개되었다. 미성년자라 생방송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하고 집에서 할아버지와 방송을 지켜봤다는 말, 긴장이 많이 돼 심장이 1초에 2번씩 뛰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는 말, 그리고 3위 동상이라는 영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화면에 흘렀다. 할머니가 그 자막을 보며 또 눈물을 닦았다. 아이고, 우리 수연이 말도 어쩜 저렇게 예쁘게 하니.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다. 꾸민 말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네. 수연은 아직 울음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다. 자막 속 문장이 꼭 오늘 밤 자기 심장 소리를 글자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할아버지. 수연이 작게 불렀다. 왜 그러냐. 저 진짜 심장이 아까 너무 빨리 뛰었어요. 지금도 좀 그래요. 그럴만하지.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 몸이 결과를 못 따라가는 거야. 마음이 먼저 울고 몸이 나중에 따라오는 거지. 참, 당신 말도 참. 할머니가 웃음을 섞어 말했다. 그게 또 그렇게 표현이 되네요. 아니, 진짜 그렇잖아. 맞긴 맞아요. 세 사람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거실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긴장으로 얼어있지 않았다. 대신 뜨겁고 따뜻한 감격이 방 안가득 퍼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문득 주방 쪽으로 향했다. 잠깐 있어봐라. 어디 가세요? 할머니가 묻자 할아버지는 일부러 무심한 척 대답했다. 준비해둔 거 가져와야지. 잠시 후 할아버지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수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와, 이거 뭐예요? 뭐긴 뭐냐. 할아버지가 웃었다. 우리 수연 축하 케이크지.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럼. 안 할 수가 있냐.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 양반이 아까 저녁 먹고 혼자 슬쩍 나가더니 이거 사온 거예요. 아니, 그걸 또 다 말하면 어떡해. 할아버지가 머쓱하게 웃었다. 왜요? 말해야지. 수연이가 알아야지. 당신이 얼마나 마음 썼는지. 수연은 케이크 상자를 보다가 다시 할아버지를 보다가 눈물이 다시 고였다. 감사해요. 어이구, 또 운다. 할머니가 얼른 말했다. 오늘은 눈물이 샘물처럼 나오네. 그만 울어라.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도 이미 촉촉했다. 내가 고맙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더 고맙다.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수연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은 왜 기쁠 때 더 어렵게 나오는지 몰랐다. 케이크를 열자 작지만 정성스러운 문구가 보였다. 우리 수연 빛나는 3위 축하해. 와. 수연이 숨을 들이켰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문구는 내가 직접 말해서 적었다. 할아버지가 은근히 자랑하듯 말했다. 그건 내가 알아요. 할머니가 웃었다.
빛나는 꼭 넣어 달라고 했죠. 당연하지. 우리 수연은 빛났으니까. 수연은 그 문구를 오래 바라보았다. 3위 동상보다 빛나는 이라는 말이 더 크게 마음에 들어왔다. 오늘 이 밤을 숫자가 아니라 빛으로 기억하게 해주는 말 같았다. 할머니는 초 대신 작은 장식용 별을 케이크 위에 꽂으며 말했다. 오늘은 촛불보다 별이 낫겠다. 우리 수연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으니까. 할머니 그런 말 하면 저 또 울어요. 울면 울지. 할머니가 웃었다. 오늘은 기쁨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거니까 세 사람은 케이크 앞에 나란히 앉았다. 방송은 피날레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이 거실 안에서 이미 가장 큰 순간은 지나갔다. 그러나 감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결과를 받아 아는 뒤 그 의미를 서로의 말로 천천히 나누는 시간.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연아, 지금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 수연은 생각에 잠겼다. 제 이름 불린 순간도 생각나고요. 근데 이상하게 연습하던 시간도 같이 떠올라요. 어떤 연습? 그냥 다요. 처음에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순간들, 잘 안 돼서 속상했던 날, 선생님이 다시 해보자고 하셨던 날, 집에서 혼자 가사 읽어보던 시간 그런 게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렇지. 할머니가 말했다. 결과는 한순간에 나오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은 절대 한순간이 아니잖아. 맞아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이름 불렸을 때 갑자기 그동안의 시간이 다 생각났어요. 그래서 더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이 헛눈물이 아니다. 할아버지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쌓인 시간이 녹아서 나온 눈물이다. 정말 그래요. 할머니도 맞장구 쳤다. 사람이 괜히 우는 게 아니야. 마음이 꽉 차면 눈으로 나오는 거지. 수연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말들이 참 고마웠다. 잠시 후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다. 수연아, 나는 내가 오늘 3위 동상을 받아와서 기쁜 것도 기쁜 건데 그보다 더 좋았던 게 있어. 뭔데요? 내가 끝까지 내 표정 잃지 않은 거. 제 표정이요. 응. 할머니가 천천히 설명했다. 무대라는 데는 사람을 겁먹게도 하고 욕심나게도 하고 작아지게도 하잖니. 그런데 너는 늘 긴장하면서도 자기 얼굴이 있었어. 아직 어린애인데도 무대에서 내 진심이 보여. 나는 그게 참 대견했어.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내 노래 실력만 본 게 아니야. 태도도 봤다. 내가 다른 사람들 무대도 진지하게 보고 항상 인사 잘하고 결과 앞에서도 겸손하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사람을 크게 만든다. 저 그렇게까지 잘한 건 아닌데. 수연이 쑥스러워하며 말하자 할머니는 바로 말했다. 아니, 잘했어.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 없어.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애쓴 건 애썼다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맞다. 할아버지가 덧붙였다. 겸손은 좋은 거지만 내 수고를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니다. 너는 오늘 충분히 잘했다. 그 말에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 오늘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그 말이다. 바로 그 말이야. 잘했다. 할아버지도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음을 준비하면 된다. 수연은 그 다음이라는 말에 살짝 표정이 달라졌다. 기쁨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미 다음을 생각하게 되는 마음. 가수라는 꿈은 늘 현재를 축하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다음. 수연이 중얼거렸다. 왜? 할머니가 물었다. 벌써 다음 생각하니? 조금요. 수연이 웃었다. 저 앞으로 더 잘하고 싶어요.
좋다. 할아버지가 힘주어 말했다. 그 마음은 아주 좋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해라. 뭐야?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를 너무 괴롭히게 두지 마라. 성장하려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조급함은 사람을 해친다. 할머니도 곧장 말을 이었다. 맞아. 아직 11살이야. 너는 앞으로 배울 시간이 아주 많아. 그러니까 오늘의 기쁨도 충분히 누려야 해. 맨날 다음만 보다 보면 지금 받은 사랑을 못 느낄 수 있거든. 수연은 천천히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오늘 기분을 많이 느껴도 되는 거죠? 그럼. 할머니가 웃었다. 오늘은 내 날이야. 아주 실컷 누려라. 할아버지도 말했다. 우쭐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게 기뻐하라는 거다. 네. 수연이 대답했다. 감사하게 기뻐할게요.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같은 마음 안에 머물고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는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고 방 안에는 축하의 여운이 가라앉듯 퍼지고 있었다. 그러다 할머니가 문득 웃으며 말했다. 근데 수연아. 네? 오늘 내가 현장에 못 갔잖아. 그렇다고 해서 서운해만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랑 같이 본 것도 나중엔 큰 추억이 될 거야. 그럴까요? 당연하지.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화려한 장면만 기억하는 게 아니야. 진짜 오래 남는 건 따뜻했던 장면이더라. 할아버지도 깊이 공감한다는 듯 말했다. 맞아. 훗날 내가 더 큰 무대에 서고 더 많은 박수를 받아도 오늘 밤은 분명히 기억날 거다. 집에서 자정 넘긴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서 할머니 손 붙잡고 결과 기다리던 이 순간 말이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수연이 조용히 웃었다. 지금도 벌써 특별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끝을 부드럽게 느렸다. 세상 사람들은 현장에 못 왔다고만 볼지 몰라도 우리는 알지. 너는 오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가장 진하게 그 순간을 맞았다는 걸. 그 말에 수연은 다시 울컥했다. 어쩌면 오늘 밤의 아쉬움은 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다른 의미가 되는 것 같았다. 참석하지 못한 밤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끝까지 견뎌낸 밤. 빠져버린 순간이 아니라 더 가까운 사랑으로 채워진 순간. 방송이 거의 끝을 향해 갈 때 할아버지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연아, 지금 여기서 너 소감 한번 직접 말해봐라. 지금요? 수연이 깜짝 놀랐다. 그래. 방송용 말 말고 진짜 내 말로. 갑자기요? 응. 할머니도 거들었다. 괜찮아. 틀려도 되고 울어도 되고 생각하다 멈춰도 돼. 그냥 내 마음 말해봐. 수연은 조금 부끄러워하다가 이내 자세를 바로 했다. 그리고 케이크 위 문구를 한번 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해서 솔직히 많이 아쉬웠어요. 마지막 순간을 직접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더 많이 느꼈어요. 말을 하던 수연은 잠깐 숨을 골랐다. 할머니는 눈빛으로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해주었다. 방송 보는 내내 긴장해서 심장이 진짜 1초에 2번씩 뛰는 것 같았어요. 이름이 불리기 전에는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제 이름이 나오고 나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시간이 한 번에 떠올랐어요. 잘한다, 잘한다. 할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다. 수연은 눈가가 조금 붉어진 채 말을 이었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분들, 가르쳐주신 분들, 같이 걱정해주신 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저보다 더 떨고 저보다 더 기뻐해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는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울음을 참았다. 아이고. 수연은 조금 더 힘을 내어 또박또박 말했다.
3이라는 영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사랑 잊지 않고 더 따뜻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말이 끝나자 거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사람은 할아버지였다. 크고 힘 있는 박수였다. 잘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게 내 진짜 소감이지. 할머니도 울면서 웃으며 박수를 쳤다. 우리 수연이 말 너무 잘했다. 너무 예쁘다. 수연은 쑥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웃었다. 아,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도 해둬야지. 할머니가 말했다. 이런 말은 나중에 내 마음의 기둥이 된다. 맞다. 할아버지도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 내가 한 말 내가 잊지 마라. 감사, 노력, 따뜻함. 그 세 가지면 된다. 방송이 완전히 끝나자 거실은 한층 더 조용해졌다. 조금 전까지는 진행자 목소리, 환호,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직 집안의 생활 소리만 남았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가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묘한 충만함이 있었다. 마치 큰 파도가 지나간 뒤 바다가 깊고 넓게 숨쉬는 것처럼. 할머니가 담요를 가져와 수연 어깨에 둘러주었다. 이제 긴장 풀렸으니까 춥지? 조금요. 봐라, 내가 뭘 했어. 긴장 풀리면 몸이 금방 안다니까. 할아버지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수연을 찬찬히 바라봤다. 피곤하지? 피곤한데 기분이 이상해서 잠은 잘 안 올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날은 바로 못 잔다. 할아버지가 웃었다. 머릿속에서 오늘 장면이 계속 돌 거다. 네. 수연도 웃었다. 제 이름 불렸던 순간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해도 된다. 할머니가 말했다. 그런 기억은 자꾸 꺼내봐야 해. 그래야 힘들 때 다시 버틸 수 있어. 힘들 때요. 응. 할머니는 아주 다정하게 설명했다. 앞으로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니. 가끔 속상한 날도 있을 거고 마음처럼 안 되는 날도 있을 거야. 그럴 때 오늘 같은 날을 기억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지. 내가 이런 순간까지 왔지. 그러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겨. 그렇구나. 수연이 조용히 되뇌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쁜 날로만 끝내지 말고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내 마음속 보물 상자에 넣어둬라. 오래 꺼내 볼 수 있게. 수연은 두 분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담았다. 자신이 오늘 받은 건 상이나 순위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오래 걸어갈 길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말들 흔들릴 때마다 붙잡게 될 손 같은 문장들을 함께 받은 느낌이었다. 잠시 후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응. 저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겠죠? 할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럼. 잘할 거야. 할아버지도 단단히 말했다. 잘할 거다. 다만 내 방식대로 내 속도로.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할머니가 덧붙였다. 너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깊어지면 그걸로 되는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무대가 크든 작든 늘 같은 마음으로 노래해라. 사람이 박수 크기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면 금방 흔들린다. 네. 수연이 또렷하게 답했다. 오늘 집에서도 이렇게 큰 감동이 있었잖니. 할머니가 말했다. 그건 결국 무대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는 뜻이야. 수연은 그 말이 참 좋다고 생각했다. 마음의 크기. 오늘 밤 이 작은 거실이 그렇게 커 보였던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케이크를 조금씩 나누어 먹었다. 수연은 한 입 먹고 나서 웃으며 말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럼 맛있어야지. 할아버지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수연 축하 케이크인데. 당신이 고른 거 맞아요?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묻자 그럼 내가 골랐지. 점원이 추천한 거겠지.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짧은 실랑이에 수연이 또 웃었다. 이제 웃음은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긴장에 갇혀있던 아이의 표정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안심한 아이의 표정이었다. 시간은 어느새 더 깊어졌다. 미성년자라 생방송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했던 밤. 누군가에게는 아쉬움의 문장으로만 남을 수 있었던 시간. 하지만 이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다. 그 밤은 함께하지 못한 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랑과 함께 받아낸 밤이 되었다. 수연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앞에 선 뒤 고개를 꾸벅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 또 인사를 해. 할머니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다. 하고 싶어요. 수연이 말했다. 오늘 저 혼자였으면 진짜 더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같이 봐주셔서 같이 떨고 같이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손녀의 어깨를 잡았다. 수연아. 네. 우리는 내가 잘 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내가 꿈을 향해 진심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 행복하다 그걸 잊지 마라. 할머니도 수연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사랑받는 아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결과 좋을 때만 사랑받는 게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다. 수연은 두 분을 번갈아 안았다. 따뜻하고 익숙한 품이 오늘 밤만큼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다. 관객들의 함성도 카메라 플래시도 아니었다. 작은 거실 한가운데서 3위 동상을 받은 한 어린 가수가 할머니 품에서 울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었다. 그 장면은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오래 남을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수연은 그 밤 마음속으로 분명히 다짐했다. 오늘의 영광에 머물지 않겠다고. 현장에 없었어도 마음으로 무대를 끝까지 지켜낸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겠다고. 자신을 아껴주는 가족의 사랑을 잊지 않고 더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성장하겠다고. 현역과 왕삼의 최종 3위 동상 끝이 아니라 더 넓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2026년 한일가왕전 3처럼 더 큰 무대와 더 치열한 도전이 이어지더라도 오늘 밤의 거실은 오래도록 출발점으로 남을 것이다. 어두운 무대 위에서 두 손으로 마이크를 꼭 쥐고 서 있던 긴장의 순간도 자정이 넘어 생방송 현장에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던 마음도 심장이 1초에 2번씩 뛰는 것 같았다는 떨림도 3위 동상이라는 영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진심도 모두 이 밤의 가족 대화 속에서 더 단단한 기억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이수연은 집에서 시상식을 맞이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축하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다. 할아버지의 큰 손과 할머니의 눈물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사랑이 한자리에 모여 생방송 현장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시상식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시상식의 마지막 대사는 아마 세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수연아 정말 잘했다. 우리 손녀 참 대견하다. 앞으로도 괜찮다. 천천히 따뜻하게 오래 노래하자. 수연아 수고했다. 고생 많이 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국민손녀 미소천사가 마음에 쏙 들면 저에게 힘이 전해지도록 구독 살짝 건드려 주세요. 더더욱 고맙고 더더욱 감사합니다.